안녕하세요. 경제경영 통계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통계학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통계학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어떤 범주에 있는 통계학인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큰 틀은 계속 유지할 건데, 그 큰 틀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도형화해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데이터 셋을 봤을 때 그 점수 데이터 쭉 봤죠. 그 60개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큰 숫자인지 어떤 것들이 작은 숫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퍼져 있는지, 가운데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프와 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Graphical and Tabular Descriptive Technique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을 하는데 요거 기술 통계학 기술 중에 요 그래픽을 이용하고 tabular,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또 요약을 하자면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학은 유용한 정보, 우리 데이터 있는 것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거, 이게 statistics, 통계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것 중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 요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60개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할 건지, 요약을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테크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기술 통계학은 요약, 데이터를 요약하고 나타내기 위한 방법 중에 그래프 기법, 그러니까 수치적 그래프 기법 하나 하고 수치적인 척도, 수치적인 기술 척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요. 그러니까 통계치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거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전에 우리 요거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추론 통계학에 넘어갈 때 보는 구분 짓는 방법이지만, 요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모집단과 표본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그런 특별한 구분 없이 어떻게 요약할지에 대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 부분집합이었던, 그러니까 모집단의 부분집합이었던 표본, 요거에 대한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 Descriptive Statistics의 그 그래프 이용한 방법,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또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variable,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다,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변수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변수라는 거 많이 씁니다. 그 변수들 우리 이름 지을 때 x, y, z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묶음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 대문자로 쓰고요. 그 하나의 요소들, 엘리멘트들, 그걸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쓴다면 요 x라는 데이터는 요거 조합이다. x2, x3 이렇게 요런 거 합해져 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데이터 셋들 2, 3, 뭐 62, 53, 78 뭐 요런 숫자들 모아 놓은 거 요거 데이터로 해 가지고 x라고 쓴다. 그래서 요 x라는 변수, 이거를 변수라고 하고요. 모집단 또는 표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변수들은. 예를 들어서 경영 통계 점수 우리 들었던 거 있죠. 그걸 x로 표현하자면 요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 y, z 대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 변수의 관측값이죠. 그럼 요 통계학 점수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각을 우리 다시 이름을 짓는다면 요 x1 될 거고 x2 될 거고, 요거 쭉 모아놓은 것 자체, 요 데이터가 x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 자체를 x라고 하면 더 쉽게 x의 평균은 뭐, x의 베리언스는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절로 우리 데이터의 형태와 정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형태,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진 데이터들이 있을까? 데이터들을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분류별로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 요약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로 데이터의 형태와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구간 데이터,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통계적 관점에서 적어도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 근데 어떤 교과서는 뭐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표현할 때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범주랑 서열이랑 요거 서열도 사실은 어떤 범주로 구분될 수 있어서 범주로 간주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간 데이터는 그 수량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을 나열되어 있는 거. 그럼 경영학 그 기말고사 점수, 최종 점수 이런 거 나타내면 구간 데이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이제 수량 데이터, 그래서 퀄리티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퀀티티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퀀티티 할 때, 퀀티티브 데이터고, 요거는 퀄리티티브죠. 범주,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걸 구간, 인터벌, 그다음 범주, 노미너, 서열, 오디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구분 자체를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거 상당히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표로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수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real number죠. real number의 특징은 뭡니까? continuous합니다. 그러니까 실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선을 이렇게 그리면 0,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눈금으로 재고 있지만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요 숫자 자체는 오디널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 자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디스크리트 넘버라고 하고요. 요런 실수죠. 요거는 정수죠. 1, 2, 3, 4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은 정수입니다. 인티저라고 하고 그 정수는 연속되지 않죠. 중간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라고 하고 퀀티티브 데이터 요거는 정량 데이터고 또는 수치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요 데이터들은 연속이다, 실수다, 리얼 넘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높이, 무게, 소득, 거리, 점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62점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계산을 원래 했던 거는 61.8 이렇게 해서 반올림해서 62점으로 표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모두를 우리 구간 데이터 중에 실수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측한 거는 따로 생각해서 뭐 정수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실질 밸류, 실질 그 높이 그런 거 자체는 연속적인 것들을 어떤 지점을 우리가 관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퀀티티브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불리는 구간 데이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이다. 컨티뉴어스하다. 그래서 이런 뉴메리컬 밸류, 수치적인 그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갖고 있으면 계산이 바로 가능하다랍니다. 계산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 뭐 베리언스 이런 것들 계산이 직접 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뭐 2배 높이, 그 다음에 가격 더하기 2000 등의 이걸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직선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2배인 경우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예, 요게 만약에 무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은 가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하는 거 달러로는 변환될 수 있겠죠. 그거 곱하기 몇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환해서 단위를 변환하기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런 이 곱하기 뭐 가격 더하기 2,000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계산될 수 있죠. 그 의미를 잠깐 새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 데이터, 뉴메리컬 데이터, 수치적인 데이터, 수치 데이터, 요것들 하나의 특징, 구간 데이터, 인터벌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주 데이터입니다. 노미널 데이터의 이제 번역이고요. 범주 데이터,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 뭐 카테고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카테고리 여기 범주를 나타낸다. 범주를 나타낸다. 이 범주를 나타내는 거 거기다가 엑셀이나 다른 통계적인 패키지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숫자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계산 또는 다루는 것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assign 그렇게 코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독신, 기혼 요거 다 쓰는 거 힘들고 그거를 컴퓨터가 처리하게 하는 거 어려우니까 요걸 숫자를 주는 거죠. 독신은 1, 기혼은 2, 이혼은 3, 과부는 4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럼 1이 이만큼 2배만큼 크냐? 기혼이 독신의 2배만큼 크냐? 이혼이 독신의 3배만큼 크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숫자만 범주에다가 assign,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해놓고 1, 2, 3, 4의 답변 수가 몇 개다 이런 거 계산해낼 수 있겠죠. 범주 데이터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카테고리성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산술적인 계산, 직접적인 변환 이거 불가능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신의 2배가 기혼이냐, 어떤 게 2배냐, 뭐 이런 계산들이 없다. 그런 가치 판단이 없다. 그냥 숫자만 부여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주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 퀄리테이티브 데이터죠.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렇죠? 범주 데이터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런 범주 데이터, 그 다음에 수량적인 데이터, quantitative, qualitative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디널 데이터인데요. 오디널 데이터, 서열 데이터, 범주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배만큼이진 않지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열 데이터 값은 단지 순서 또는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2배, 3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순서, 1, 2, 3, 4의 순서. 그러면 대학 과목의 학점 평가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부실에서 보통에서 양호에서 매우 양호에서 우수 요거를 1, 2, 3, 4, 5 좋은 게 큰 거, 큰 숫자로 평가가 높고 좋은 거를 큰 숫자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나타냈다 이거죠. 5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일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반대로 표현해도 되나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수직선처럼 1, 2, 3, 4, 5 이렇게 썼다면 그죠? 1, 2, 3, 4, 5 5가 크니까 5가 좋은 거다. 여기 우수를 여기다가 어사인했다. 지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5배가 우수냐 부실의 5배가 우수냐 이런 판단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순서가 중요하다. 큰 게 좋은 거다라는 어사인을 했다. 지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서열 데이터에 대한 산술적인 계산은 의미가 없지만 금방 말씀드린 거죠. 보통을 2개 곱하면 매우 양호로 변하느냐 매우 양호로 이게 2가 4가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순서는 중요하다. 1, 2, 3, 4, 5 5가 크니까 우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값에 관계없이 유지가 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2, 3, 4, 5, 6으로 사인했다.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서열 데이터가 범주 데이터랑 조금 다르다. 왜? 서열이라는 어느 것이 더 크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서열 데이터도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퀀터티티브 데이터, 퀄리티티브 데이터, 수량적 데이터, 수리적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가치적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거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 세 가지 범주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서열 데이터랑 범주 데이터랑 연속적인 산술 데이터 그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계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본다면 모든 계산은 인터벌 데이터, 퀀터티티브 데이터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 달러를 원으로 바꾸고, 원을 달러로 바꾸고, 뭐 파운드로 바꾸고, 엔으로 바꾸고, 위안으로 바꾸고, 요거 쉽게 할 수 있게 구간 데이터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서열 데이터의 경우는 서열만, 좋고 나쁨만을 순서만을 나타내는 계산의 허용만 되지. 그게 어그러지는 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주 데이터는 어떤 계산, 직접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 범주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어 그 하나씩 부여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순위 구조를 한번 히에라르키를 한번 따져보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순위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구간 데이터 값들은 실수이다. 원래 데이터의 측정치는 뭐 분수 아예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록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원래의 베리어블 그 변수 자체는 영원히 연속적인 그런 변수이다라는 거죠. 그 실수라는 거고요. 실수의 의미로 continuous 연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계산이 가능하다. 이 계산 과정 중에서 통계치 나타내는 것도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구간을 정한 다음에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아주 좀. 뭐 서열 데이터를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를 서열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로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성적, 최종 그 기말고사 성적 아니면 최종 학기 성적을 학점으로 전환하는 거. 학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성적이 예를 들자면 성적이 학점으로 전환되는 거. 그러면 뭐 96점이다. 그럼 A 플러스다. 뭐 이렇게 전환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간 데이터가 서열 데이터, 범주 데이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열 데이터는 데이터 순위를 나타내야 되죠. 서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를 유지하는 계산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일씩 다 더해주면 순위는 바뀌지 않죠. 그건 상관없고 다른 것들 순위를 흐트러뜨리는 계산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위를 유지하는 계산만이 가능하고요. 범주 데이터가 그 서열 데이터는 범주 데이터하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죠? 범주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서열 데이터가 범주 데이터로 바뀔 수 있다. 서열 데이터가 범주 데이터로 바뀔 수 있지만 구간 데이터 이렇게 실수값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변환이 모든 계산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서열을 유지한 순위 계산을 위한 계산만이 가능하다. 거기에 비교해서 범주 데이터는 범주를 나타내는 임의로 부과된 어사인된 부가한 수치들일 뿐이다. 발생 도수에 대한 계산만이 가능하다. 어떤 범주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 더 추가됐다. 하나 빠졌다. 이런 것들만 가능하지 다른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발생 도수에 관한 거. 그러면 뭐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전공이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통계학이다, 뭐 법학이다, 물리학이다, 화학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숫자들이 써여질 수 있겠고
그 학생들 수 중에 한 명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그 범죄 나타내는 발생 도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계산. 네. 발생 도수에 관한 계산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범주 데이터는 특히 서열 나눌 수 있느냐? 없죠. 네. 뭐 미혼, 기혼, 이혼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높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얼마나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 또는 구간 데이터로 전환될 수 없다. 그럼 범주 데이터는 그냥 범주 데이터일 뿐이다. 서열 데이터는 범주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고 범주 데이터로 간주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계산을 해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 중요한가? 예, 그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구분 하나는 그다지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범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만 이해를 하시면요. 그래서 예를 보셨듯이 그런 데이터들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변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순위 구조를 나눠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